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일주일째 2290선 안팎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 조정을 받으면서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코스피는 0.07% 올라서 2288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68% 올라 6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국내장 어떻게 움직일지 또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종목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10가지 종목씩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문을 열어볼 거고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이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화상으로 바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매번 그랬죠.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시장이 별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다는 이렇게 관망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주도 나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소외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추세매매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대형주는 싼 매매, 그러니까 싼 종목들을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지수는 위쪽에서 에너지 응축,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밴드를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살짝 밀리더라도 매수 찬스 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많이 못 갔던 종목군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종목군, 밑에 있는 업종군들로 살펴보시면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밑에 이렇게 돌리는 종목들을 보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철씨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조선주, 건설주, 그다음 철강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천천히 매수해서 물량 모아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이제 급등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들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줬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향,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이 자리대에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을 계속 늘려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 추세 자체를 만들어서 끌어 올라간다. 하지만 지겹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런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어서요. 물량을 뺏기지 않는 전략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뺏기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간히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금요일날 올라왔죠. 그런데 이 올라오는 무게보다는 떨어질 방향이 많이 있거든요. 두 번 양봉 하나 만들고 다시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는 미국 시장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면서 같이 국내 시장 대응하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빠진다 한들 우리나라 시장은 이 스탠스 자체 방향은 위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은 자리라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위쪽 방향 눌릴 때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 그 다음에 신규 편의자들은 밑에 있는 종목, 대형주,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게 추천주가 없고요. 내일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 잘 들고 가시고요. 추천드렸던 최근 레드로버가 이제 움직임이 보입니다.
기존에 많이 빠졌었는데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오볼 하신 분들은 좀 들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동아지질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살령 빠진다 한들 시간적 활용 하면 다 올라오니까요. 꼭 쥐고 물량 뺏기지 않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고요. 오늘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물량 뺏기지 않는 전략을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김영구 멘토님의 추가 의견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 먼저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전일장 이슈가 됐었던 특징주부터 분석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인데요. 2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 건데요. 롯데 정밀화학이고요. 의견 듣겠습니다. 9%나 급등을 보였었지요. 예,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실적 상세라고 좀 보이는데요. 특히 1분기 코스피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그런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 특히 순이익 부분들이 13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롯데정밀화학 이제 51주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예상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고가 라인이었었던 그전 이제 42,000원대를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거래량도 좀 많아지고 있고 꾸준하게 그런 사실 지난 그 3월부터 좀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들 좀 갔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 실적 이슈로 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부터는 42,000원대 그런 고가 저항에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좀 꾸준한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사실 지난 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에도 16년도까지 굉장히 적자였던 상태였는데 올해 흑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흐름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사람인 HR을 볼 텐데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한 1% 정도 올랐는데요. 장중에 등락폭이 컸습니다. 장중에는 4%나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네요. 김지훈 차장께 여쭤볼까요? 네, 사람인 HR 온라인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그 트래픽 증가에 따른 고객사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지금 채용 패러다임이 정규직에서 파견, 계약직 등으로 간접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상 매출액은 850억대에서 영업이익 180억대로 20%대 영업이익률 1위 그 채용 포털 업체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재능 마켓 등 시장 확대, 국내 경기 개선 기대에 따른 실제 공률 개선이 기대돼서 최근에 기간도 5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있어서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람인 HR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8.87%나 급등을 했었는데 UID를 볼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까지 반드시 개헌을 할 거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인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부정적이세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이런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로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은 저는 뭐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UID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 퍼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테마주로서 분류된 종목들은 사실 저는 뭐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탄핵 관련 이슈로 많이 주가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단에 매물대를 좀 많이 쌓아놨다는 부분들, 특히 6,000원 윗선부터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는 부분들은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연 테마로서는 사실 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UID 같은 경우가 뭐 단기적으로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61선을 잠깐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한 5,500원 선까지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으로 보는 매매 기간에서는 저는 뭐 매수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볼 건데요. 이번에 대성산업입니다. 전일에 급락을 했다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또 반등을 줬었던 종목인데요. 거제백화점 매각 보류 소식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던 종목입니다. 대성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의견이 엇갈리네요.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신 거죠? 김지훈 차장님 왜 부정적인 의견이신가요? 예, 거제백화점 매각 오류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성 합동지주의 합병권으로 아마 합병으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해서 아마 오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3년 연속 적자에 지금 자본 잠식률이 13%에 이르는 등 그리고 잇따른 알짜 자회사 매각으로 성장 동력이 없어 그 대성산업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셨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핫한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NC소프트 볼까요? 리니지 M 흥행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굿 의견 주셨어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지금 현재 증시에서 이제 고점을 꾸준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은 사실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지난 올해 이제 초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한 기대감들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30만 원대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40만 원 돌파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리니지 M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리니지 M에 대한 출시일이 이제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기간 한 달 정도 남았다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이런 기대 심리들은 조금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들의 좀 꾸준한 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 매도보다는 기관들의 매수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니지 M에 대한 출시 전에 사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한 중순 정도까지, 한 6월 10일 정도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 접근을 해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일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의 주가가 14만 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어느덧 주가는 1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김지훈 차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본적으로 실적이 중국 공장 사드 영향으로 인해 급감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새 정부 출시와 더불어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외에 기타 해외 글로벌에서 4월 누적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25%의 성장을, 브라질에서 15%의 성장, 그리고 인도와 체코 공장 출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 시장이 견조하다는 증거인데요. 그와 더불어 소나타 뉴 라이즈와 컴팩트 SUV 크레타의 브라질 판매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 이상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이 60일 동안 380만 주 순매수, 기간이 4월 말 기준으로 4월 말부터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 현대차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현대차 들고 계신 분들은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2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대그룹주 중에서 그래도 현대차가 제일 탄력이 강하겠습니까? 현대차보다 저는 모비스를 좀 추천합니다. 모비스 쪽으로 더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상승률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요, 김지훈 차장께서 20만원 선까지 목표가를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CJ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너 복귀 효과에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CJ가 4% 올랐었죠. 의견은 긍정적이시고요. 최재훈 연구원님. 네, 뭐 최근에 뭐 지수학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J 같은 경우는 이전 회장의 경영 복귀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CJ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6년도 11월 저점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저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적인 좀 쌍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뭐 한 24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전체적인 그런 기관 수급들도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CJ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그룹주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5월 22일 월요일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움직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종목 공개가 될 거고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뤄집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란히 2%대 급락이 나왔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상승한 224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23% 지금 한 5% 정도까지 올라와 있네요. 1.5% 상승한 SK하이닉스의 움직임도 보고 계십니다. 현대차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눌리네요. 현대차가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밖에 기아차는 강박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네이버가 1% 강세, 또 삼성물산도 1% 이상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눈에 띄는 종목은 포스코 1.5% 강세, 또 아모레퍼시픽도 1% 이상 오르면서 36만 4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지수부터 좀 봐드릴게요. 코스피는 오늘 0.5% 상승한 2,300선 돌파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박 출발이 됐는데요. 645포인트가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0.3%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휴젤은 0.3%의 강박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위 종목인 셀트리올이 0.3% 오른 95,1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위 종목인 카카오가 0.6% 강박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CJ ENM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는데요. 0.25% 상승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로엔, 호미팜, SK 머티리얼즈까지 오늘은 강박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종목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뭐 고가 갱신을 계속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나오면서 현재 전체적인 실적 장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갤럭시 노트 7의 실패 이후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뭐 초 정도부터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중국향 그런 듀얼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그 갤럭시 S8 부품주 중에서 굉장히 강한 뭐 대장주격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최근에 갤럭시 S8 판매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듀얼 카메라 부분들이나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그런 스마트폰 업체들, 제조사들에서도 사실 최근에 스펙 경쟁에 좀 많이 돌입을 하면서
두요 카메라에 대한 탑재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삼성 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전장 사업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3년도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 대비했을 때 사실 4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했었던 하만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삼성전기 사실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다. 이제 실적 그리고 두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까지 세 가지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최근 뭐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당연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삼성전기는 현재가 한 8만 원 안에서는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선까지, 손절가는 7만 3천 원까지 잡아드리면서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민엔지입니다. 제가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업체로서 최근 주가, 지난주 금리의 무상증자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6월 말에 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좀 본다면은, 그런 이슈가 부각되기 전에 한 달 전쯤에는 사실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런 기대감들은 좀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K뱅크 같은 경우가, 가입자 3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슈들을 좀 본다면은 카카오뱅크는 국내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다라는 점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에 대한 수익 창출에 대한 모델이 사실 좀 중요한데, 민엔지 같은 경우가 자회사인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계좌 시장에서의 점유율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출범 시에는 이런 이익 모멘텀도 충분히 이제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K뱅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전문은행이 계속 설립이 된다면은 향후에 이런 수익성에서의 부분들은 민엔지가 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지만 민엔지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사실 화장품 업종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는 한국 콜마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최근에 좀 단기 급등이 많은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대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들을 좀 본다면은 MSCI 스몰캡 지수에 좀 편입이 되면서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가 이 사드 보복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 사실 좀 작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이 빠질 때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은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그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감들 사실 반영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역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최근에 화장품 업종들에 대해서 좋은 그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 쪽에 대한 매출이 80% 나왔었는데 이 매출액에서 90% 정도가 사실 온라인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제이준 코스메틱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전체적인 그 화장품 업종 동종업계 그런 주가들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를 접근해야 되고,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600만 장 이상의 마스크팩을 판매했다라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그런 매출액 부분들도 약 2천억 후반대,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700억 원 이상의 그런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드는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에 대한 그런 평가 가치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접근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부분들은 이제 최근 고점이었던 사실 9,000원대 고점이 있지만 사실 만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절가 7,2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입니다.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는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지난 5월 초 같은 경우에 이런 신작 게임 모멘텀에 대한 주가 급등 이후에 사실 좀 단기적인 한 10일 정도의 그런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네오이즈에 대해서는 신작 게임 모멘텀도 있지만 현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웹보드 쪽이나 고프로 게임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업종들 사실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고프로 쪽에 대한 그런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게임 업종에 대한 그런 규제가 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특히
네오이즈가 지금 현재 고스트 포커류 쪽의 게임에 대해서 그 결제 한도가 사실 50만 원으로 막혀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막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15,000원대가 아니라 충분히 뭐 2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눌림목 자리에서 14,000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게임 업종들 하나 본다면은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라 네오이즈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이후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한 종목들을 충분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그런 가치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테라세미코,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로서의 그런 주가 흐름들도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좀 이제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디램,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 호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뭐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BOE나 뭐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도 8조 원, 각각 5조 원씩 투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회사들에서도 사실 13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원익홀딩스 자회사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테라세미콘, 뭐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같은 상장사 3개의 가치만 보더라도 약 한 지분 가치만 6천억 원대 되는데, 현재 원익홀딩스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원 후반대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저평가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기관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계속 굉장히 상승 흐름들이 이어간다면은 자회사 합격인 원익홀딩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5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총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시고요. 2가지 종목 볼 텐데요. 먼저 0234님께서 문의하신 G스마트 글로벌 보겠습니다. 15,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 홀딩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연구원님. 네, G스마트 글로벌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에 7일에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대주주 쪽에 대한 그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한 이후에 사실 11,000원대, 12,000원대에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G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다. 특히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뭐 조금 더 5%나 10%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현재 주봉상에서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 60주선, 120주선을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 3주 정도 기간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그 안에는 사실 15,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G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없는 회사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본다면은 저는 뭐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G스마트 글로벌 들고 계신 분은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도 볼게요. 4931님께서 넷마블 게임즈를 매수하셨습니다.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서 속상하실 것 같고요. 162,500원에 60%를 들고 계신데 손절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영어는. 사실 넷마블 게임즈 지금 매수가가 사실 뭐 상장 이후에 좀 초반에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현재 구간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좀 읽기가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기간 내에서도 13만 원 정도는 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뭐 한 3분의 1 정도만 조금 줄이는 쪽으로 진행하시고요. 현재 구간 사실 3주 정도 연속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저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싸게 매수를 하시는 영역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좀 보유하시면서 주봉상으로 돌리는 흐름들, 특히 현재 구간 사실 지지라인들이 14만 원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4만 원까지 좀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라인 이탈했을 때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50% 안쪽으로 한 40% 정도까지만 비중 줄이는 게 낫다라는 좀 의견 드리면서 한 3주 정도는 더 홀딩하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님, 그 넷마블 게임즈를 162,00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또 문자가 왔는데 이분 역시 손절가를 한 13만 원 잡고 대응하면 될까요? 네,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한 13만 원까지 보시고요.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매도 쪽으로 잘
자리를 잡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상장 이후에 기관적 매수가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다가 이제 지난 16일 화요일부터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사실 주가락은 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들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랩마블 게임즈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의 주셔서 저희가 좀 먼저 봐드렸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의 달인은 동부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님입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수익률 점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4월 3일에 주셨던 동국 SNC가 매수가 대비해서 23%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4월 5일에 주셨던 현대통신도 11% 상승, 4월 12일에 주셨던 하나금융지주도 매수가 대비해서 16.6%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요. 4월 14일 추천주 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1%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4월 19일 최근에 주셨던 삼성 SDS는 11.4%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다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성 SDS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사이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3%, 영업이익 역시 18%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이런 솔루션 매출에 대한 이런 기대가 앞으로 더 점증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지배구조 이슈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주 관련된 이런 오너의 이런 오너 중심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주 중심의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역시 이런 그런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한 모멘텀까지 새롭게 얻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 SDS는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삼성 SDS를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권 내 계실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업체인데, 인체 이식용 의료기기와 중에서 이제 뼈 이식제 부분에서 한 53%, 실리콘 보형물 쪽에서 한 13%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서 중국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또한 이제 국내에 관련된 특허까지 획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좀 특이하게 12월 결산이 아니라 이제 9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이제 반기 실적, 2분기 실적이었고요. 이번 2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19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0.8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1억 원, 36.66% 증가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보형물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데, 자회사인 한스파마의 고기능성 화장품 수출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이런 사업분들, 이제 사드의 영향에서 좀 한한령의 규제가 좀 풀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동사 역시 화장품과 이 중국 관련 실리콘 보형물의 수출 증가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5월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지금 연속 매수가 5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수급 역시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평선 정배열이 다 완성되어 있는 가운데 거래량 증가돼서 이제 박스권만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이상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한스바이오메드 지금 매수가를 제가 17,7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최근에 횡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거래량이 한 5만에서 6만 주 정도 거래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돌파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적지만 가격이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지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7,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가격 2015년 7월 6일 물론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다 좋을 때였지만 동사 역시 28,500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진 이후에 횡보 흐름이 나타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폭은 계속해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한스바이오메드였고요.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의 투자 핵심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LG 그룹사 차원의 IoT 확대 전략이랑 그 카메라 모듈 쪽의 매출 성장입니다. 그 LG 이노텍은 그 차량 부품 사업부 통신 모듈, 그다음에 ESL, 열전 모듈, 센서 등이 스마트 LED와 스마트홈, 텔레매틱스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카운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차기 아이폰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룹사 차원의 IoT는 LG전자의 스마트 싱큐 센서, 스마트 싱큐 허브, 그리고 LG CNS의 ESL, 그러니까 가격, 용량, 유통기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전자 가격 표식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 개발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U+하는 LTM과 Z 웨이브용 저전력 통신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다수 IoT에 대한 통신 모듈 공급이 증가되고 카메라 모듈 쪽에 듀얼 OIS 카메라와 안면 인식용 3D 카메라의 신제품이나 설비 투자 확대 및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 7.6조 원대, 영업이익 3,700억대로 퍼 13배 수준이고 외국인이 최근 60일 동안 200만 주 이상 순매수해서 LG 이노텍 최근 좀 가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서 매수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솔입니다. 스마트홈 경쟁 가시화로 생활 가전용 RF 모듈, 그러니까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TV향 통신 모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근거리 통신 모듈을 통해 연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전력 광역통신망 LPWA 구축에 따른 최대 다수의 디바이스 연결도 RF 모듈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프랑스 LPWA를 최초 제시한 시그폭스와 SKT향으로 17년 말까지 400만 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할 계획으로 유럽 쪽 신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 통신 표준 발전에 대한 소필터는 불필요한 주폐소를 제거해주는 그 장비인데요. 소필터의 채용이 증가되고 중화권 점유율이 40% 이상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60일 동안 84만 주의 순매수, 수급이 양호하고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5,100억대, 영업이익 500억대로 퍼 9배 수준으로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글로벌 탑티어 회사입니다. 최근의 이슈는 그 삼보라지소, NF3는 반도체 LCD 등 생산 중에 발생하는 이물질 제거 세정용 기체입니다. 소수기업이 가점하는 시장인데요. 삼보라지소 대규모 증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연 5,750톤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전방 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그 사업구인 화학과 산업 자재 및 섬유 부분에 그 원재료 카프로악탄과 폴리에스테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되고 설비 증설로 본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기준으로 1조 1,6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증설에도 전기보수 종류 및 PP 쪽의 폴리프로판의 증설 역시 기대가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 또한 4% 이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입니다. CJ는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성장성이 포인트입니다. 화장품 시장 규모 대비 4%에 불과한
홈앤 뷰티 비중 확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CJ 제일제당과 CJ CGV의 실적 개선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매출 증가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상장에 따른 E&M의 가치 역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에 따른 36조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지주회사 규제 변화는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매출 23조 5천억대, 영업이익 1,300억대를 퍼 22배 수준으로 최근 기간이 7일 이상 연속 순매수로 CJ도 지주사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작은 회사인데요. 맘스터치란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맘스터치는 경쟁업체 대비 가격이 35%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중에 질문 하나. 맥도날드 그 하나 오픈하는데 대략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 드실 거로 예상이 되시나요? 신전 연구원님 얼마나 들까요?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1억이요? 네. 최소 8억에서 10억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1억 말씀하셨는데 맘스터치가 약 1억에서 3억 정도로 출전비가 굉장히 저렴해서 가맹점 수입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예. 가맹점 창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해서 그 맘스터치의 그 출점은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29개, 18년에는 176개, 19년에는 약 230개까지 외형 성장이 30% 이상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인 슈가버블 및 그 붐바타 화덕피자도 매장 수가 지금 현재 20개에서 2019년 200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2017년 매출은 2,700억대, 영업이익은 240억대 수준으로 동종업계 이 프랜차이즈 업계 상장업체 36배 대비 저평가 11배 수준으로 해마루푸드도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로 보기에 괜찮은 종목이라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찾으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월요일이죠. HMC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들 추천주들 수익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4월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만 저희가 좀 볼게요. 4월 10일에 주셨던 NC소프트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월 12일 추천주인 모두투어가 13.5%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한 종목 또 있습니다. 4월 14일에 주셨던 한국콜마가 16%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리뷰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항상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제 말씀 듣고 일단 수익 내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뷰 종목으로 NC소프트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리니지 M 흥행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16일 날 리니지 M 관련해서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고요.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400만 명이 넘고 17일부터는 이제 사전 캐릭터 생성이 또 가능하게 또 오픈이 돼서 반응이 상당히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글 앱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되면서 구글 앱스토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이 안 되면서 약 한 20% 정도의 이제 매출을 잃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예, 저라면 진짜 이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아이폰 팔고 안드로이드 폰 살 것 같거든요. 예, 핸드폰을 바꿔서라도 게임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잃는 거와는 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사전 예약자 수 400만을 넘었고 이 중에서 만약에 20% 전부 다 아웃된다 그래도 320만이 넘습니다. 어찌됐건 역대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거는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팩트를 봤을 때는 향후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6월 21일 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기대감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지난번에 목표가를 38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돌파가 돼서 4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40만 원 근데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39만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 돌파하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NC소프트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네요. 1.8%나 급등이 나오는데요. 20% 넘는 수익률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전자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백색가전 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LG전자에 훨씬 더 우리가 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고 또 그 내용은 실적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가전 영업이익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세계 1위가 윌풀이고 3위가 일렉트록스의 두 업체인데 합쳐서 영업이익이 4.4억 불 정도 나옵니다. 이거보다 LG의 가전 쪽이 더 많은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4.5억 불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전의 소비를 하는 양대축인 북미하고 유럽 시장이 상당한 큰 폭의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니즈들이 잘 충족이 좀 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홈쇼핑도 가끔 나오지만은 공기청정기나 건조기 이런 부분들 외에도 스타일러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세탁기가 트윈으로 통돌이 세탁기에다가 드럼 세탁기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세탁기들 그리고 최근에 냉장고도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 LG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900만 원대 정도 합니다. 이런 상당히 하이엔드급 가전들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영업이익 개선율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이런 가전 부분에서 전체 LG전자의 매출 구성의 한 60% 이상은 백색가전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오늘 100원 빠지네요. 오르다가 좀 밀리는데 보합권 수준입니다. 81,300원인데 매수가는 8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신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9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 넘게 봅니다만 일단 마디 가격 한 번씩 우리가 끊어서 트레이딩 해보자는 전략으로 9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4,000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종목 함께 사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삼성증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랠리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전체적인 1분기 호실적에 따라서 이제 증권업종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증권주 중에서는 좀 최근에 많이 덜 올랐던 삼성증권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흐름들도 좀 단기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현재 구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 최근 유상증자를 끝내면서 초대형 IB에 대한 그런 자산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초대형 IB에 대한 투자 관련 이슈들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미국 쪽에서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미국 전체적인 증권주들 흐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에 국내 증권사들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 도드-프랭크펀 수정 시에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미국 쪽에 대한 금융 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금융업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정도 사실 소외되면서 주가 좀 지지분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한 1월 정도부터 반등을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업종 중에서도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증권 현재 구간 38,000원대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눌림 자리 한 1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로 좀 보시면서 최근에 중국발 무역 보복에 대한 그런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소식이 조짐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전에 이제 배터리 업체 전체적으로 규제를 많이 이제 시행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등 전체적인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이슈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중국발 무역 보복에도 불구하고 사실 1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5% 이상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의 그런 보복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는 시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보조금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 점유율도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풀려버린다면은 충분히 이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업체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압도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사실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LG화학 쪽으로 제품을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들에 대해서 이런 그 보조금 완전 폐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이슈를 좀 보더라도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 모델 3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차 모델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해본다면은 전기차 배터리 업종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LG화학이랑 같은 업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나 삼성 HDI가 지금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도 그 못지않은 사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저는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제시해 드렸던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강한 흐름들이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LG화학 충분히 두 종목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종목 다 충분히 이제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코라홀딩스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들,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은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특히 그냥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6,000원대 초반대 지지 흐름들을 이제 보여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 21선을 좀 돌파했다는 흐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한 8,000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고, 사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는 현재 주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라홀딩스도 현재 구간에서 21선 좀 강하게 돌파해준다면은 충분히 61선 부분인 7,200원까지는 이번 주 내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든 충분히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저평가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사드 보복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사드 보복 완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15년도에 쿠쿠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가전제품 부분에서의 그런 매출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렌탈 사업 부분들이 좀 성장세를 꾸준하게 실현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려는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렌탈 분야에서는 코웨이에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2위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2,200원대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사실 그 쿠쿠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가전 제품 쪽보다는 렌탈 쪽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좀 부양됐을 때 이런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매출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최근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경기 부양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중국 관련 이슈까지 같이 좀 엮어지면서 장기간 박스권 돌파 흐름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박스권 부분들이 15만 원 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현재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윗선으로는 한 18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릴 수 있고, 손절가는 14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때 추천가가 13,000원이었는데 지금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요. 매수가 대비해서 25%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지윤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크게 3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유아사업부, 플랜트 사업부, 그다음에 주택사업부인데요. 유아사업부는 2017년에 여전히 강세입니다. 1분기 여천NCC의 지분법 이익이 1,371억 이익이 견조하고, 그리고 플랜트 사업부 해외 플랜트 쪽 원가율이 지금 93%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물량이 감소해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위주의 그 주택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신탁 사업과의 도급 계약에 적극적으로 신탁업이 최근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쪽이 고마진으로
건축 쪽 이익이 5.1조 원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 해외 전략으로 하반기 2개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로 연간 4조 원의 수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 10조 2,500억대, 영업이익 5,380억대로 퍼 8배 수준으로 대림산업은 건설주 중에 제일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마켓입니다. 두산마켓의 포인트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인데요. 소형 장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8%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활동이 견조하고 임금 상승으로 주택 구매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달에 아시아 쪽의 신형 로더 및 북미 쪽에는 신규 소형 굴삭기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4분기 초부터 유럽형 굴삭기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이낸싱으로 차입금을 저금리로 차환하는 그 리파이낸싱 방법으로 법인세가 상당히 절감되고서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고가 고마진의 CTL과 MEX 비중 확대로 2017년 매출 4조 원대, 순이익 2,400억대로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주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4월 6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어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매도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 지금 금리가 앞으로 상승 추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 신한지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지는 수익 규모와 수익력, 업계 선도 양상 측면에서 은행업계 1등 회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 시장의 본격 개막으로 임대료 카드 결제 및 한도 90%의 전세금 보증보험 대출 시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베트남 쪽 리테일 은행인 ANG 뱅크의 해외 인수권으로도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카드와 은행의 충당금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가장 낮은 판관 비율로 비용 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고 2017년 매출 9조 4천억대, 영업이익 3조 6천억으로 퍼 8배 수준으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외국인이 최근에 60일 동안 약 545만 주 순매수해서 신한지주도 금융회사 중에 제일 탑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6,500원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기계 산업군 중에 가장 매출액 증가 속도가 빠르고 영업이익률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발행 주식 수의 12 물량,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48,698원으로 오버행 이슈로 좀 계속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입주 매출 증가에 따른 아파트 준공 물량 흐름과 동행해서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27%까지 상승했고요. 그리고 5년 만에 배당으로 배당 수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 11배 수준으로 글로벌 업체 평균 20.5배 수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그 2002년에서 2004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물량에 대한 노후 승강기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도 있어 현대엘리베이터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국내 1위 5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ATM 관리업체이고, 그리고 CD벤 이거 역시 1위입니다. 국내 시장 25%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저성장 시대와 비용 절감,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매크로 환경이 무인 자동화기기 사업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주차장과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자동화기기 합산 매출액이 2019년까지 연평균 60%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포 무인화는 계속 장기화 추세로 진행이 중에 있고요. 현재 200개에서 270개까지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TM 용역관리 시장 점유율 역시 여전히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결제 장비의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출범으로 ATM 기기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가 돼서 매출 2,400억대, 수익률 140억대로 한국전자금융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님께서 준비해오신 10가지 종목까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 상황 분석해보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이어갈 거고요.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조언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 오늘, 초반에 고점을 찍더라도 이제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코스닥이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소형주 상승률은 플러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지수가 가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선언할 수 있겠고요. 현재 지수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 초반 고점은 찍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제 밀리질 않고 오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주 후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로 가담하자.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평가액이 좀 두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종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엇갈리는 양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소형주 상승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포인트예요. 지수가 가더라도 대형주 상승률만 높고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 상승률이 낮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소형주 업종 전체 상승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두 번째는 양시장 모두 합쳐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과연 몇 개가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50개, 종가 기준입니다. 최소한 50개, 많으면 한 80개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지수는 뭐 그럴듯하게 좋고요. 근데 아직은 약간 좀 종목에서는 강한 어떤 순환매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하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시장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코스닥에서 베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대형주를 놓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대형주 갈아타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은 있으신가요? 네, 코스피에서 철강금속하고 이제 화학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 워낙 셌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적으로 엮이면서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종목에 대한 팁을 얻어야겠죠. 개별주, 우량주, 테마주에 대한 팁을 드릴 텐데요. 매수할 종목, 매수하지 않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섞여 있습니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입니다. 적정주가 46만 2천원짜리입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죠.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21선 전후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림산업입니다. 어쨌든 좀 재료도 있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보유자는 홀딩이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121선과 61선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는요, 대창스틸이 있고, 이제 화성이 있습니다. 자, 대창스틸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입니다. 전업 단기로 5일선 전업 매수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화성입니다. 이 종목은요, 역시 보유자 홀딩은 맞는데,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시가 전후가 오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전업 단기와 전업 단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기는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갈 수 있는 건데요. 단타는 오늘 매매를 해서 끝내거나 뭐 잘해야 1박 2일 정도. 그게 합리적인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할 테마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철강입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석유관 추진 소식 덕분에 급등을 해줬죠. 근데 이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있어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굳이 지금 따라가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확률상 좀 희박하지 않나. 그리고 방법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석 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길게 볼 때는 그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고요. 교체 매매가 더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유상증자가 현재 이제 신규 물량이 언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좀 추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관망 대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 보이자홀딩, 미보이자 직장인 단기로 21선 전후 접근하시고요. 대림산업, 보이자홀딩, 미보이자 직장인 단기로 121선과 61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 10%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창스틸과 화성 개별지죠. 이건 각각 보이자홀딩인데요. 대창스틸은 올산 전후 전업 단기 그리고 화성은 시가 전후에서 전업 단타. 요거만 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님 다음 달 3일에 강연회 일정 있으시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뭔가 메리트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 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서적이 증정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청을 안 하고 오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통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식 전문가를 18년째 하면서 아마 무료 강연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겁니다. 교육과 정보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예,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는 오늘 오후 6시 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좀 엇갈립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한풀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296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감지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